넌 불효자구나. 넌 내가 빨리 죽길 바라는구나. 기준 금액을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이상이면 사전증여 하셔도 되고 얼마 이하면 사전증여 안 하셔도 된다. 상속과 증여 두 단어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혼돈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서 설명드린 영상에서처럼 돌아가시면 상속, 살아계시면 증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2차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내가 그럼 상속하는 거랑 증여하는 거랑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똑같나? 그럼 왜 증여를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실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빼고 나머지를 상속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전에 증여를 받으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으시는 게 좋은지,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상속 공제 금액입니다. 상속 공제 금액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까지는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부부가 살아 계시다가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총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계실 때 우리 집 재산이 10억이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님이 너무 슬프시다가 외로우시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또. 그럼 이때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어머님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억까지만 공제를 해줘요. 상속공제라는 거는 저희가 일괄공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공제라고 하는 건 이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5억 원까지는 재산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을 갈 때 세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 라는 기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배우자 공제라는 건 배우자가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5억에서부터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 분이 재산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공도 들어갔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님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함에 있어서 어머님이 가정을 잘 돌보셔서 아버님이 업무에 집중하시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 기준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해야 되는 재산 기준에 따라서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살아있다라는 기준으로는 5억 더하기 5억 해서 총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집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재산이 한 10억 미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전증여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사전증여를 하시게 되면 증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상속세로 나중에 받으시게 되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증여를 받느니 나중에 상속을 통해서 받으시게 되면은 세금적으로는 충분히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배우자 공제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부분은 최소 5억부터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자녀가 2명 있는 집이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어머니의 법정 지분은 얼마일까요? 배우자 법정 지분은 자녀가 둘임을 가정을 했을 때 각자 1씩 우선 나눠 가져요. 그러면 111이면 총 3이잖아요. 그러면 111 나눠 가지면 3을 나눠 가지는데 그 중에 배우자분한테 0.5를 더 줘요. 배우자분이 1.5, 나머지 자녀 1, 2가 1씩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3.5분의 1.5인 거예요. 저희가 법정으로 받은 한도 내에서 5억부터 30억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희가 30억을 공제를 다 받으려고 하면 얼마의 재산이 배우자한테 상속이 돼야 될까요? 70억 이상이 돼야 배우자 공제 30억을 끝까지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정리드리면 배우자 공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최소 5억부터 그냥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5억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의 형태에 따라서 배우자 법정 지분만큼 해주는데 그 한도가 30억이라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법과 다르게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님 1명하고 자녀 2명이 해당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는 이 셋 중에 1명만 내면 돼요. 1명이 다 낼 수 있어. 법정 지분대로 낼 수도 있지만 1명이 다 낼 수도 있어요. 혹 1명이 안 내고 외국으로 도망가잖아요. 나머지 2명이 내야 돼요. 그거를 연대납세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다시 제2차 상속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어머님이 받으신 법정 지분 안에서 상속세까지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실무적으로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 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이라고 하면 사전증여를 전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그런 거 사전증여 고려해서 아버님한테 가셔가지고 아버님 제가 세조TV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사전증여를 무조건 해야 된대요 라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버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세조TV URL을 보내라. 아니죠. 아니죠. 넌 불효자구나. 넌 내가 빨리 죽길 바라는구나. 야, 어련히 내가 알아서 줄 텐데 너는 나한테 와서 왜 이렇게 치근대니? 혼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한 10억 정도 되는구나. 그럼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세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홀어머니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홀어머니가 되게 힘들게 키우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재산이 5억인 거예요. 5억.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막 어디서 막 증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재산을 미리 물려줘야 되겠다. 이거 자꾸 내가 들고 있으면 세금만 나간다라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사전증여가 유리하냐 아니면 상속이 유리하냐. 사전증여로 만약에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세금을 증여세를 9천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셔야 돼요. 5억 중에 9천만 원은 거의 뭐 20%에 육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너무 큽니다. 그럴 때는 어머님을 조금 캄다운 시키시고 나 엄마 재산에 욕심 없어. 그냥 나중에 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으시면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속공제 이내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전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전증여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5억까지는 일괄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으로 가시는 게 사전증여보다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러한 금액 기준을 미리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절세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